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한입보감의 세입 한방내과 전문의 배현우입니다. 돌 위에 피어있는 꽃이다. 그래서 석화, 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 굴이 있는데요. 제 오른쪽 기준으로는 이 석화가 있고 이 왼쪽으로는 굴, 그 육 자체, 고기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한번 먹어볼 텐데요. 먹어보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석화, 이 빛깔 보십시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송이구나. 이야. 요렇게 이제 김치랑 또 해서 같이 밥은 준비 안 하셨나요? 세입 끝났어요? 한 입만 더 먹고 이렇게 생굴을 드실 때는 이렇게 고추라든지 이제 마늘 요런 거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이 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양 정보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흔히 제철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굴은 우리가 선사시대 때부터 먹어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예전 유적지를 발굴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조개 무덤이 나오는데 조개 무덤의 대다수가 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류가 굴을 먹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만큼 많이 즐겨왔다라는 거죠. 사실 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굴의 가치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미백이라고 봅니다. 미백.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고 얼굴과 몸에 잡티,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재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 굴을 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문헌과 많은 경험에서도 살결을 고와지게 하는데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500년 전에 나와 있는 동의보감에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얼굴을 좋아지게 하는 가장 으뜸이 바로 이 굴이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 전통적인 어떤 그 한의학적 개념에서는 보음작용이라고 합니다. 보음작용. 보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하다, 음기를 보충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랑 음기가 있는데 양기보다는 음기를 보충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분과 아주 고밀도, 아주 고품격의 수분과 진액을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보음이라고 하는 그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음 효능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 인체가 망가질 때 잘 망가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몸에 수분 진액이 부족해지면 몸 바깥쪽으로 열이 뜨게 됩니다. 그 열은 진짜 열이 아니라 가짜 열이라 그래서 한자로 표현을 할 때 허열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체온계를 재면 체온상 온도는 동일한데 나는 뭔가 덥다고 느끼는 상태를 가짜열, 가열 또는 이제 허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허열이 뜨게 되면 그 열이 그 위로 올라오는 효과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주변에 모공이 막히거나 그러면서 이제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 메라닌 색소가 적절하게 없어지는 것을 방해해서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 열을 보음이라고 하는 음기를 보충하는 그 굴의 효능을 가지고 몸에 뜨는 허열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주로 얼굴,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잡아줄 수 있는데 대단히 효용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열이 아니라 가짜 열이 생겨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진정이 잘 안 될 때 그 마음도 똑같이 이 보음이라고 하는 음기를 보충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심란함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굴의 효능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이 기운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 굴은 진정시키는 그 보험 작용을 하는 또 이면에 학이 작용, 기운을 또 낮춰주는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진액을 공급해주는 보험 작용에 학이 작용이라 그래서 기운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 얼굴에 열이 뜨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염이 생기고 얼굴에 기미 잡취가 생기는 것을 진정시켜주고, 또 막 화가 난다든지 뭔가 짜증이 난다든지 불안이 생기는 그런 마음 증상도 가라앉히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굴 자체는 모료육이라고 부르고요. 굴 껍질도 약으로 쓰는데 굴 껍질은 모료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굴 껍질에는 뭐가 많으냐? 모든 해조류의 조개류의 공통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탄산칼슘의 보고입니다.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멜라토닌 생성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먹거나 어떤 그 국물 요리를 할 때 조개 살만 넣는 게 아니라 조개 껍질, 패총도 같이 집어넣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이유는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을 아주 이온화시켜서 아주 소량이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섭취를 하려고 했던 좋은 식습관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되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뭘 먹어도 잠이 잘 안 와서 결국은 수면제를 먹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적당하게 조개국을 하루에 한두 번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수면제를 먹었을 때 잘 들지 않던 잠이 조개국만 충분히 드셨는데도 나 충분히 잠이 잘 온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굴껍질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으로도 이제 쓰는데요. 굴껍질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굴껍질을 모료분이라고 하는데요. 모료분. 이 모료분을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의원에서 수치법제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잘 씻어서 빻아 가지고 볶아서 잘 말린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약을 다릴 때 쓰거나 또는 환을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소변이 자주 나간다, 여성분들 요실금, 남성분들 전립선 증상, 그리고 또 빈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변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변을 보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정과 이제 몽정이 있는데요. 꿈을 꾸지 않았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사정이 돼 있는 상태를 유정이라 그럽니다. 이런 증상들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묘하게 한의원에서 약재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굴 그러면 흔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영양의 보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하시지만 굴 그러면 생각나는 딱 하나의 영양소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실 아연이죠. 아연.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연인데, 아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이 아연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눈에 좋은, 그리고 체력을 높이는 비타민 B1, B2, B12까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컨디션이 잘 회복이 안 되고 할 때 굴을 다양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아연과 다양한 비타민, 또 그 밖에도 다양한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서양에서도 카사노바라고 불렸던 이 분이 또 굴을 많이 먹었던 것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해안에서도 굴로 되게 유명한 그 식품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어리굴젓입니다. 어리굴젓. 소금이 약간 적게 들어갔다, 어리석게 굴을 가지고 젓갈을 만들었다, 뭔가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리굴젓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암 치료 받고 난 이후에 뭔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입맛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때 그중에 또 어리굴젓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10대, 20대, 30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날 때부터 태열이라고 그래서 뭐 오금, 그러니까 이제 종아리 위쪽 부위, 그리고 팔꿈치 이런 데만 국한되어 있다가 심할 경우 몸 전체, 얼굴까지 그 아토피가 올라와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있을 때 설명드리는 식이요법 중에 하나는 약간 단백질을 단기적으로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다양한 피부염들이 단백질 과민 반응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 그리고 뭐 우유에 들어있는 우유 단백질, 그리고 계란에 들어있는 난 단백질, 이런 단백질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서 단백질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거기에서 생기는 알러지 반응으로 몸 전체 아토피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단백질류를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에서 알러지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으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거의 유일한 게 바로 굴입니다. 굴.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에게 밀가루 음식도 먹지 말라, 우유도 먹지 말라, 계란을 먹지 말라 그러면 되게 부모님들이 황당해 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먹이라는 거냐? 그럴 때 이 굴을 이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굴을 굴국밥 또는 굴밥 또는 굴전 또는 아이들이 뭐 생굴까지 먹기 힘들 거니까 다양하게 굴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충분히 많이 먹이게 되면 단백질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아연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비타민, 미네랄을 또 공급받을 수도 있고,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단백질 알러지 반응을 또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굴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나가게 되는 요 즈음이 한참 이제 굴에 제철이 되는 건데요. 이 생굴을 많이 드시다 보면 사실 겨울철 식중독의 대다수가 이 생조개류를 드시게 되면서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겨울철에 조개류를 생으로 먹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전복이고 하나는 굴입니다. 그런데 전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식하는 그 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잘 보고되지는 않고요. 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보고가 되는 게 바로 굴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 굴이 좋다고 생굴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소화기가 약한 소민의 경우에는 좋은 굴이라도 생굴은 조금 드시고 대부분 익혀서 드시는 게 소민들은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체질 분들도 생굴 드실 때 그냥 생굴로 드시기보다는 굴의 어떤 찬 성질, 또 어떤 굴이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으로부터 이미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소독할 수 있고 일종의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강이라든지 식초라든지 레몬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초고추장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굴을 드실 때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겨울철 또 생굴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500년, 700년 전 모든 기록에도 굴을 드실 때는 생강식초물에 찍어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강과 식초물에 그 굴을 찍어 드시게 되면 굴의 어떤 그 살아있는 그 좋은 맛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그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한의서에 보게 되면 생강을 넣은 생강에서 우려낸 생강 식초물에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름에는 굴이 주로 이제 그 폐류, 그러니까 조개류에서 나타나는 독소 물질 중에서 삭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게 6, 7, 8, 9월 굴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름에 굴을 드실 때는 생굴 드시는 것은 여름에는 아예 기피를 하시고 여름에 굴을 드실 때는 꼭 익혀서 이렇게 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굴 못지않는 그 또 좋은 보양 식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입보감의 세입 배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굴을 많이 먹게 되면 저처럼 또 우유 빛깔이 된다고 합니다. 우유 아시죠? 초코우유.